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 자, 이번 마지막 발표는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한국 출신이 아닌 귀화한 외국 출신을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께서 홍익인간과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감동 받은 홍익인간하고 선비 정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한국의 한류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싸이나 그 다음에 요즘은 오징어 게임까지도 물질적인 문화 차원에서는 한국이 큰 진행이 있었어요. 큰 성공이 있었고 큰 성과가 있었어요. 다만은 제 보기에는 이거는 마지막 이런 목적지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우리 좀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을 생각하면은 뭐 저는 고전문학 한국의 전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원래는 뭐 유교 사상 주로 했지만은 한국의 한류, 한국 문화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입니다. 특히 홍익인간하고는 제 나름대로 해석에 따르면은 홍익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통일시키는 신념, 그다음에 그런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 국민을 위한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해서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은 같이 항상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저는 일단은 교수 오래 했으니까 인류의 그런 일종의 그런 지식입니다. 지식인은 전문적인 지식, 교육 받고 많은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은 그 선비 정신은 우리 받은 이런 좋은 교육이나 지식은 자기 개인의 소유권 없고 그는 개인 무슨 권력도 아니고 항상 사회에 위해서는 헌신적인 활동을 해야 이런 진정한 선비를 될 수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많았고 저는 항상 고전을 공부하면서 많은 감명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다산 정약용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17, 18세기에 유교 사상 비교 문학,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 한국 하면서 우연히 다산 정약용 글 읽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요즘은 얼마 전에 다산 정약용 대전론이라는 책이 출간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그런 이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락은 당연히 과학하고 직접 연결됩니다.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특히 이 고도 성장 그런 신화 덕분에 한국의 과학 기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하고 홍익인간의 원래 힘을 보이지 않은 상태까지 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타는 특강
했는데요. 몰래 사진 찍었어요. 뭐 불법 촬영입니다. 그 안에서 홍보관 안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맹이라는 그런 전시회에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현대 대한민국의 경우는 1970년에 그런 미국 국무부 USA에서 지원받고 키스트하고 가이스트 출범하고 한국 현대식 과학기술 발전을 시작했다는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국 과학기술은 1970년대 시작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12세기, 12세기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전문학, 수학, 기계공학이나 여러 그 분야 영역에 있어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 있었고, 근데 고대부터는 신라하고 백제 유족 보면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이게 기술의 사례도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이 갑자기 80년대부터 그 기술 발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발전은 아니고 그만큼 잠재적인 가능성, 능력이 있었으니까 고도 성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행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히 그 성비정신, 공무원의 경우는 교수도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은 미국이나 해외 아니고 구글이나 그런 대기업도 아니고 한국 전통, 한국 역사 안에서 그 정답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뭔가 정확한 정보인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됐습니다. 그러면 해결하면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의 조선 왕조의 그 춘추관 전통, 거기서는 조선 왕조에서는 사관, 공무원은 한평생 그 당시 고위 관료, 그 다음에는 그 왕, 귀족, 그 다음에 지방시를 그 관찰하고 항상 사실관계를 증명하면서 조선 왕조 실력을 편찬했습니다. 보면이 그 조선 왕조 실력을 보면은 정확한 부분이 많고, 예를 들면 어떤 사건 하나 있었고 왕이 어느 날 말 탔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수반하는 사관을 보고 이 실수를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조선 왕조 실록이 나오는 기록은 왕이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주변에 있는 사관을 보고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뜻은 진리를 추구하는 선비 정신이 가장 권력보다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춘추관이라는 기관이 있고 조선 왕조 실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 그렇게 500년이나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그런 혼란 속에서는 그 과거의 전통에서는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환경 문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유기농 전통이 아주 오래됐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여기 Farmers of 40 Centuries, 그 4,000년 동안의 그런 농민의 역사, 미국의 박사가 한 100년 전에 110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위대한 유기농을 보고 미국이나 서양이 한국에서 동양에서
이런 모범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위기 속에서 그 다음 단계에 가려면은 그 당연히 농업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모범적인 농업을 찾으려면은 해외 말고 한국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좀 재미있는 특히 선비 정신하고 홍익인간 생각할 때는 한국의 국기는 되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당연히 민족을 표상하는 뜻도 있지만은 제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위에서는 우리 8궤하고는 음양이 표시되고 있고 그는 바로 어떤 특정한 나라, 민족, 질이 아니고 어떤 귀족도 아니고 우리 우주의 원리를 표상하는 거의 유일한 국기입니다. 그 깃발은 저는 볼 때마다 상당히 기쁜 그런 감동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갈수록 저 같은 항상도 많아요. 일단 원래는 얼굴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는 좀 문화적인 배경이 또 다르지만은 한국 문화는 오히려 서양 문화이나 일본 문화이나 중국 문화보다도 보편성의 전통도 강하고 다문화 시대에서는 충분히 맞춤형으로 수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한국도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하고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은 통일에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홍익은 요즘은 한국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됐지만은 통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홍익인간으로 해야 되고 이런 민주시민과 그거 갖고는 남북의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의 분리, 공통의 그런 역사나 문화 정신을 갖고는 현대 이데올로기를 조화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특히 홍익인간을 생각할 때마다는 우리 분단 국가의 그런 유리한 점을 생각합니다. 그는 바로 분단 국가에 있으니까 통일된다면은 그냥 경제적인 통일뿐만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는 기회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천만적인 발전적인 그런 혁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500년에 한 번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절대 없고 한국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서 현대 한국의 약점에 대해서 조금 언급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홍익인간하고는 한국의 보편성의 전통하고는 당연히 관계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1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 있었어요. 한국에 10년 살았다가 미국 가서 1년 있었다가 다시 한국 왔습니다. 미국 갔을 때는 아주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국제관계, 외교 안보 수많은 세미나도 가고 많은 발표 들었고 특히 북한 문제, 동북아, 한중일 들었지만은 항상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교수, 정치인들은 한국에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한국 잘 모르고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듣기만 했어요. 좀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없을까 고민. 저도 한국말도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만큼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으면은 한국말 이렇게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현대 대한민국의 그런 심리를 이해하려면은 제 생각은 이 원인 3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단순해요. 이런 사대주의 전통이다. 뭐 조선 이래 이런 태국, 뭐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눈치 보고 제대로 한국 입장을 표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미묘한 부분인데 한국이 지금은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서 남한에서 항상 정치, 교육, 언론, 뭐 행정하고 있지만은 북쪽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 빼고 상세한 설명 하나도 듣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 국가, 분단 문화, 분단 민족은 뭐 민족 하나 있죠. 그런 환경 안에서는 미묘하게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자신 있게 표현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한국, 조선, 고려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 못 가질 수 있는 그 결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3번째는 가장 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나라에 하고 한국의 차이점은 분명해요. 그 나라들은 이런 시민주의를 가졌고 제국주의 전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제국주의 그런 부담이 없어서 저한테 대단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 있고, 그래서 한국에 귀화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해외에서 역할한다면은 예를 들면 미국 간다면은 일본, 독일, 프랑스 있다면은 그 나라 가서 미국이나 뭐 중국 가면은 전략적으로 이 친독일, 뭐 친독, 친불, 친영, 친미의 세력을 전략적으로 키워요.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했고, 우리 앞으로는 동시에 홍익인간 사상을 갖고 이런 민족의 통일하고 같은 방향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문화적인, 그다음에 뭐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전략적으로 계통 있게 확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는 요즘은 한국에서는 우리 이 무슨 경제, 기술 그런 식으로만 무역만 생각하고 있었고, 문화는 상당히 낮은 지위 있었어요. 그런 신문도 보고 그렇고 방송도 보고 그래요. 하지만은 뭐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문화는 핵심이다. 문화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문화 없으면은 나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살아 있어요. 17세기 동북아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는 틀림없이 만주였어요. 너무 강해서는 중국까지 다 정복했어요. 대단한 성공이 있었지만은 문제는 만주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전통 문화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는 만주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현대 그 뭐 기림이나 그 하얼빈 가면은 만주 자기 할아버지 만주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만주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17세기, 18세기에 만주어의 그런 글이나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고 그 길었던 사람이 잘 몰라요. 그만큼 중요하죠. 한국이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끝까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야 그 힘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힘이 있고 반대로 문화를 무시하면은 그 만주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신념,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사상이 핵심이고 눈이 보이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소양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한에서는 밤늦게 보면은 다 반짝반짝하고 있고 대단히 크게 성공했다, 발전했다. 북한에서 깜방에서는 아직 후진국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밀이 있지만은 밤이 원래는 깜깜해요. 현실입니다. 지난 그 몇천 년, 뭐 몇만 년 그랬대요. 뭐 처음부터 그렇고. 그래서 밤에서는 필요 없는 전기 쓰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된다면은 남한이 그 문화를 기술을 북한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위대한 전통에 보존하는 부분, 그 지키는 부분은 당연히 다시 살아야 돼요.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한국의 전통의 검소한 이런 생활입니다. 낭비도 하지 않고 음식도 낭비하지 않고 전기도 낭비하지 않고 이런 건전한 생활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다. 그런 전통을 다시 한국에 살면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쌀이나 오징어 게임 말고 원래 있었던 눈에 안 보이는 그 문화를 살면은 또 큰 대한민국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 아메리카 드림, 그 아메리칸 드림, 저 원래 미국에서 자랐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도 대표하고 있지만은 이 집 와서는 그 아메리칸 드림 말고 그 코리안 드림을 생각해야 돼요. 코리안 드림이 당연히 미국보다 영향력도 커요.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동남아,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이 적당한 좋은 사회도 많고 좋은 문화 있고 한류까지도 인기 많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누구나 모범할 수 있는 한국이 당연히 현대 남한의 소비만 하고 여성을 하나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한국 아닙니다. 차라리 한국의 전통 문화 다시 살려서 새로운 레네상스는 있어야 그런 모범적인 한국을 만들 수 있어요. 풍수도 사례가 많죠. 우리 홍인간을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과 사람의 그런 공동체, 공익, 같은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이기적인 문화를 극복하는 그런 문화 전통이 있지만은 같은 의미에서는 자연과 사람의 그 동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지리 바로 그 전통이다. 현대 한국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이런 무슨 산 깎고 고속도로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그 도시 계획에서는 거의 원래 있었던
그 자연의 모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풍수는 이 사람이 사는 뭐 하웨이 마을의 전통 그 공동체 마을에서는 주변에 물 흐름하고 바람하고 흙하고 산이나 그 밭하고의 호흡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100년, 500년, 1000년도 갈 수 있는 인류의 공동체나 건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그는 옛날 것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는 바로 풍수지리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 있지만은 사랑방,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있지만은 개인주의 세상에서 개인은 해외에 있는 사람을 연락하고 약간 쓸데없는 그 뚱뚱한 고양이 사진도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위대한 사랑방이나 이런 선비 그런 교류에 있어서는 같은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할 수 있고, 만약에 사랑방 전통을 살려서 그런 페이스북 그 다음에 그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하면은 그러면 한국이 핵심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힘이 있고 문화력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의학, 아마 한국 미래에 생각하면 홍익인간을 생각한다면 한의학 하면 가장, 만약에 투자한다면 한의학 첫 번째. 한국에서, 해외에서는 사람이 잘 몰라요, 한의학. 중국이나 동양 더 구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절, 어떤 식으로 한국 예학 전통에 따라서는 이런 예의 바르게 여러 사람하고 좋은 그 유대 관계 유지하면서 공동체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 전통, 그 다음에 한옥, 친환경 건축 전통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은 한국의 미래에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충분히 한옥 건축을 소개하면 대단히 시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소개했지만은 제가 지금 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원래는 한국 아니고 원래는 학부 때는 중국 고전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한문, 한시, 그 다음에 한문 소설 출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에 유학해서 일본 한 6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일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학 전공도 없었고, 지금이라도 예일대학에서는 한국학 그 전공 교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국 홍익인간이나 소개하는 콘텐츠 없습니다. 일본 전통이 뭐 사무라이나 소개하고 있죠. 다 아이들 아기 때부터는 사무라이나 무사 전통 만화 통해서, 아니메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한국의 선비 정신이나 그런 홍익인간은 우리는 미국 그 학생들한테 접촉할 기회 없어요. 그래서 잘 몰랐고 일본에 유학했다가 다시 미국 와서 하버드에서는 박사 학위 했습니다. 그런 공부하면서 왠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분명히 별도로 그런 위대한 전통이 있지만은 저한테 소개되지 않고 이런 또 하나의 전통이 있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했다가 한국어 수업도 들어봤어요.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는 95년 1년 동안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잘 소통 말도 못했고 상당히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뜻밖의 한국에 와 보니까 한 1년 동안 유학했지만은 1년 동안에 뭐 제 집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친구도 생겼어요. 아마 일본에 6년 있었지만은 일본보다는 한 10배 정도 친구 많아서 1년 동안에. 그리고 저하고 상당히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한국 역사이나 문화 잘 몰랐지만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부분이 저한테 대단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 아까 뭐 다산 정약용하고 그 연안박지원 신락 전통에 제가 처음에 연구했습니다. 연안박지원의 경우는 단편 소설 제가 다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또 번역하면서 대단히 인상 깊은 점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뭐 가난한 농민, 거지, 이런 쓰레기 모이는 서민, 그런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은 주인공을 했습니다. 근데 좀 대단히 놀라운 그런 문화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다양한 작품이 있지만은 거지를 소설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 본 적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런 소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편성을 갖고 평등한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 옛날 고대부터 있었고 저는 조선시대 좀 연구하면서 발견했고 대단히 깊은 감명 받았어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뭐 한국 전공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한 10년 동안 일본 문학 교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 연구도 하고 일본 사람하고 많은 교류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은 한국도 뭐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공동점을 찾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찾기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평등한 사회에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갖고 새로운 건전한 문화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뜻밖이 많았어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전략 아니었지만은 갈수록 한국인하고 교류를 많아졌고 일본이나 중국하고를 줄였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2005년부터는 제가 2년 동안은 주미 한국 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이런 공문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로 했고 미국인한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영어로도 발표도 했습니다. 그 하면서 이런 한국 양쪽 발견했어요. 하나는 얼마나 그런 한국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그 문화적인 그런 무슨 심도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동시에 외교관, 기자, 정치인들은 한국 전통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사실은 홍익인간하고 선비정신에 대해서 많은 글도 쓰고 책도 한 3권도 냈습니다. 그래도 한 얼마 전에 한 8년 전에 한국 외교부 안에서도 이렇게 한국 해외에서 소개할 때는 홍익인간하고
이 선비 정신을 쓸까 말까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외교관 사이 그 길이. 근데 결혼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외교관들은 홍익인간하고 선비 정신은 약간 사이비 종교이나 약간 외국인 아마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이런 편집 그 편입권이 있어요. 그 자기 그 배경이 나오는 약간 자기 권력하고 관계 있을 수 있고 뭐 결국은 쓰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해외 가면은 한국 소개한다면은 이런 뭐 한류 소개하고 노래 뭐 그런 현대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소개하고 있고 아니면 김치 소개하고 아니면 그냥 한옥인 뭐 한복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김치, 한복, 한옥은 이런 거별로 볼 수 없죠.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 이런 큰 문화의 흐름 안에서 그 파악해야 의미 있고 그런 바로 고대부터의 공동의 문화 그 흐름이 있죠. 그런 영역, 문화적인 진행의 영역 안에서는 이런 문화 현상을 자 파악해야 그 한국의 문화를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다음 한류의 다음 단계까지 가려면은 분명히 그쪽에서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는 바로 한국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홍익인간하고 선비 정신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홍익인간과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죠? 네, 잘하시네요. 네, 한국말도 잘하시고요.